동시보호소에서 아픈 애들만 구조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애만 들었다면 딱 연락 온 사람이 정해져 있대. 싸워요. 서로 데리고 간다고. 경쟁률 대단해요. 아픈 아이일수록 네. 쉬워하기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어. 그리고 부자활동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수의사처럼 바로 얘가 뭐가 필요하다가 나 알아요. 얘는 이 정도인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치료를 하고 있고 막 그래. 치료 과정도 다 오픈해야 되고 내역서도 다 올라가야 되고 진행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걔는 맨날 아파. 거다가 이제 좀 시끄러워지고 또 딴 사람들이 뭐 이러시면 또 걔가 갑자기 나 입양 가가지고 없어졌어. 근데 좀 잊을만 하면은 또 그 단체에서 얘를 또 올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치료돼가지고 뭐 계속 이슈몰이를 하는 거야. 치료비도 보면은 과잉 청구된 것도 있고 봤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온갖 건 다 들어가요. 이게 이제 있어서는 안 될 단체, 제대로 이제 자리 잡은 단체는 당연히 있죠. 근데 아직도 그런 단체들이 솔직히 우리나라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한두 개 빼고는 나머지 8개는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활동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후원을 받아야 되고 후원을 더 많이 받으려면은 약간 뭐랄까 자극적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 PFC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혜란입니다. 거기가 뭐 하는 단체예요? 동물복지예요. 우리나라는 동물복지하면 거의 유기견이나 유기묘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돼지, 소, 곰까지 가고 모든 동물을 다 하는 건데 유난히 이제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죠. 돼지도 먹지 말자, 소도 먹지 말자 뭐 이런 운동하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것도 동물복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걔네들을 먹는 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환경에 관련돼서 하는 건지 또 요즘 그걸로도 나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나라도 이제 식육견 이게 제일 문제돼서 이슈화되고 활동이 그것 쪽에 치우쳤잖아요. 근데 저도 동물단체에 속했지만 무조건 먹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해야겠죠. 개 같은 경우는 먹는 걸 반대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세요? 아니면은 반대죠.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는 건 이제 나의 신념인 거잖아요.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먹는 것 또한 이게 불법이 아닌 이상 내 자유다.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먹는 게 자유라고 하는 것도 존중하는 편이세요? 존중은 하는데 그게 왜 먹으면 당신이 탈을 나는지는 얘기를 해줘요. 가서 한번 봐라. 개를 보는 게 아니라 개가 뭘 먹고 있는지 보시고 개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개는 가서 보시면은 진짜 먹다 남은 거 먹어요. 또 먹다 남은 것도 깨끗하면 괜찮아. 썩어 있는 거. 배고프면은 걔네들이 쥐를 먹어요. 별거 다 먹어. 그게 먹어서 다 배설되는 거 아니잖아. 몸에 쌓이는 거잖아요. 이 약 먹을 거면 당신들이 깨끗한 거 먹으라고 그래요. 그 대신 깨끗한 거 먹기 위해서는 개농장을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왜 개농장을 하냐면은 돈 안 들고 키울 수 있는 게 개잖아요. 아무나 먹여도 되니까. 네. 이게 저 살면서 개농장이라는 건 사실 도시에 있어서 그런가? 잘 접할 기회가 잘 그쵸? 없거든요. 아직까지 많아요. 소규모는 없어지면서 그 대신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많이 키우시는 분이 더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개고기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개농장들이 잘 됐어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 썼었는데 점점 개고기 문화 없어지고 옛날보다 돈이 안 남고 하니까는 이제 노동력 착취, 장애인들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뭐 용돈 주면은 개똥 치우고 개밥 줘요. 아니 본인들이 하는 데는 나이 드신 분들이 18번이 그거야. 용돈벌이로 한다고. 내가 시간 나면은 밥 주고 뭐 놀다 보면 굶기고 또 하나는 마당에서 이쁘게 어른들이 키우세요. 얘 잘 키우면은 군수 많이 나가잖아. 팔라고. 새끼 나니까 애미 팔고 그나마 애미를 좀 이뻐해. 그럼 새끼 팔고 그나마 거기는 깨끗해. 개농장은 가기가 싫은 곳이에요. 어떤 때는 그 안에 그냥 개 사치하고 같이 개들이 있어요. 주인이 오늘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보고도 안 치워. 어떤 때는 가면은 애가 반쯤 뜯어먹고 있어.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개 식용을 반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돼지나 소가 이 도축이 관리가 네. 되고 있잖아요. 한우는 품종까지 관리를 그쵸. 하고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식육견들도 먹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관리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문제를 그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관리가 들어가면은 먹거리에 대해서 관리를 들어가죠. 지금 개들만 빼놓고 다 사료 먹이게 돼 있잖아요.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개를 사료를 주고 식육견을 키우려면은 농장주들 돈 많이 들어요. 개농장주들이 돈 들어가는 거 싫어요. 왜? 얘는 돈이 안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시작을 했고 오죽하면 제가 사실은 우리 센터 이번에 오픈하면서 일부러 오시게 했어 보라고. 저거 5,000마디가 뭐하러 개한테 이렇게 돈을 들이니? 그러면은 개 식용을 반대해라라고 이렇게 시위하는 것보다 차라리 법을 제정하라고 시위하는 게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몇 년 전부터 그 시위를 많이 하세요들. 개식용 법조항 바꿔달라고 청원 넣고
있고 국회에도 면담도 많이 하고 뭐 하고 다 해요. 근데 방송에서는 그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안 나올 뿐이지 하고 있습니다. 식용을 위한 개들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 만약에 마련이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그럼 한국은 공식적으로 개를 먹는다고 인정하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법을 제정 안 하는 걸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어서 교류를 안 하겠다. 한국, 중국 대표적으로 두 나라가 유명해요. 무조건 이걸 법으로 정하기 전 단계는 제가 이 활동 한 4년 동안 해보니까 그분들의 먹고 살 걸 마련해주면 지금은 손을 거기다 놓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직업인 거야. 이것 때문에 가족이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 물어보면은 개를 사랑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왜 많냐면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잖아. 돈 안 드는 게 개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개를 잘 다루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부터 시작을 거기서들 하셨어요. 딱 깨놓고 얘기해서 닭 죽이는 거랑 개 죽이는 건 느낌이 틀리시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다 보니까는 하게 되는 거고 아, 그분들도 그렇대요? 네, 다른 것만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만둔대. 제가 만나신 분들은 거의 그랬어요. 동물단체가 와가지고 개농장주하고 싸우고 시위하고 막 들어가서 욕하고 촬영한다고 난리 치잖아요. 그건 솔직히 반대예요. 사람이 살아야지 동물이 살 수 있잖아요. 얘네들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모욕감 주고 꼭 그렇게 활동을 해야지만 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개농장뿐만 아니에요. 시에 들어가서도 욕하고 무슨 조직의 아저씨들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거는 진짜 반대예요. 저희 일하려면은 공무원 힘도 필요하죠. 그분도 등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간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동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개농장주도 자살을 했잖아요. 그땐적인 그렇게까지 몰아가면서 활동을 해야 될까요? 관련해서 일을 보려면은 공무원의 힘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근데 동물단체라고 하면은 그냥 학을 뛰게 만들어버리면은 그쵸. 일하는데 굉장히 뭔가 힘들다는 거죠. 힘들고 개농장주도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되려 더 과격해져요. 같이. 그만둬라 뭐 없애라 이러면은 니네가 뭔데? 그 앞에서 개도 죽였어요. 내 재산 내 개잖아. 개 농장주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직업이잖아요. 네. 이걸 내가 해야 내가 먹고 살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산다면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개 그 사람들도 살리려고 사람 죽이는 거야. 그런 동물단체가 그렇게 시위할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물만 쳐다보지 말고 가치 있는 거기 사람을 생각하고 접근을 해서 그만두게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분들 그러면은 옮겨요. 그걸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럴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또 분위기가 바뀌어요. 옛날만큼 걔가 솔직히 돈이 안 되고 또 사람들 눈치도 보고 일단 자식들이 반대를 한대요. 부인까지 나 하지 말라 그래도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럼 나 할 일이 없잖아. 그렇다고 자식들이 나를 먹여 살릴 거니 아니지 않냐.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개농장주 설득과 뭐 하면서 이제 좀 길이 보였어요. 이번에 담당 고모 오래되신 분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물을 잘 다루지 않냐. 그거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더 어제 미팅을 해봐야겠지만 키우고 가꾸는 거 그게 기본적인 직업이 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 동물단체들은 어떤 구조로 단체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는 영리적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금, 후원 다 이걸로 지금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어도 특정 단체에만 가게 돼 있어요. 돈이. 그럼 모금을 받아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돈이 들어가는 활동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동물 케어겠죠. 먹고 걔네들한테 필요한 용품, 병원비 또 장소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 여기서 말씀하시는 동물들은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로는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직업으로 삼으셔야지만 그 단체가 운영이 돼요. 상주하고 계셔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주하는 분, 또 활동하는 분, 간사님, 이사님, 홍보팀, 뭐 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단체가 제대로 되고 형성이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 급료가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최저임금을 받고서는 자원봉사 생각으로 일을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월급이 얼마 정해져 있는 건 큰 단체밖에 없고 나머지 단체들은 이거 월급 줄 능력이 안 되니까 십시일반 나눠 갖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은 얘네들을 24시간 360을 케어하잖아.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10,000원 김치값 나갔다고 난리가 난 보호소가 있었어요. 이분이 먹고 살아야지 얘네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면 최소한의 이분의 살 걸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거들을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월급이 얼마인데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대표 월급이 몇백만 원이야. 거의 하루에 20시간을 근무하는데 쉬는 날도 없고 이 정도 받아서 되죠. 그런 생각이면 이 단체 활동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면 최저 생활은 보장하는 것까지는 당연해요. 하지만 이걸 당당하게 자기가 만든 기업으로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일반 사람들 후원으로 단체가 운영이 된다면은 그 안에서 뭐 월급을 받고 이런 거는 이제 인정해주는 그쵸. 분위기가 됐지만 그것도 선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애들은 개농장에서도 이용당하는 거고 단체에 잘못 가면은 또 거기서 이용당하는 거야. 이 단체가 물론 보호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그쵸. 단체인데 강아지를 이용해서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나라에서 뭐 우리 지금 지원되는 돈도 딱히 없고 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뭐 사업체 운영하는 것도 딱히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은 그 지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후원금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돈 받고 욕 먹기 싫으니까 모금은 안 하는 거야. 선생님은 지금 모금 안 하고 운영하시는 네,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케어할 수 있는 애 정도만 계속하면 가능한데 희한하게 애들은 절대 줄지가 않아요. 한 마리 나가면은 한 자리가 비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 3마리가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감당이 안 돼. 유기견 보호소가 있잖아요. 시에서 애들 보호비가 나오잖아요. 용역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용역을 주면은 운영비가 한 마리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근데 유기견이 안 나오면은 운영비가 없잖아요. 그 불법 증견장에서 나이 없어서 버려야 될 애들 있잖아. 걔네들을 약속을 하는 거, 유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신고를 받고 나가서 걔네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유기견으로 분류가 안 된 동물들을 데리고 오면은 보조금을 못 받아서요. 신고야 데리고 오면 유기견이에요. 그전에는 견주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호한 기간 동안 보호비가 나라에서 안 나왔어요. 견주한테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견주한테 얘가 며칠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했으니까 얘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뭐 이틀 20,000원 주세요 하면은 당신이 뭔데 4개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먹이고 있다고 돈 내놓으라고요. 그 돈을 거의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장님도 또 견주가 이제 찾아와서 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입양으로 하는 거야. 입양 하나 써주고 하면은 보호비가 나와. 견주는 너 여기 보호비 내고 갈래? 입양하고 걸로 써주고 갈래? 그럼 입양하려고 써주고 가지. 근데 걔가 안 들어오면 보호비가 없잖아.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전견장 견주하고서는 이제 유대감을 맺어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될 애들은 이분은 갖다 버려주면 그분은 가서 갖고 오는 거 거기에. 그럼 누군가 신고를 해줘야 되잖아. 또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 지인들이 전화번호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 돌아가면서 전화해주는 거야. 그러면 데리고 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가 따로 있죠. 네, 시 자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용역 둘 중에 하나. 아 그러면은 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가 없으면은 용역을 용역을 맡기는 줘야죠. 거네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는 그 부담금이 들어갈 테니까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 두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오는 네.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하면은 두세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직업도 생기는 거야. 직영하면은 직원을 채용을 하잖아. 월급 책정되고. 하지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따온 사람이 그 한 마리에 얼마씩 나오는 그 돈으로 그걸 다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시마다 달라요? 틀리죠. 마리수에 따라 얼마씩 나오니까. 보통 12만 원. 한 마리예요? 네. 한 달에? 법상 10일에서 20일이에요. 그 이유가 지나면은 안락사예요? 네. 그 다음에는 나라에서 책임을 안 지는 거야. 하지만 직영일 경우에는 얘가 있는 동안은 나라에서 다 대줄 수밖에 없잖아요. 직원 월급이고. 근데 용역을 주는 동시에 얘네들이 밥벌인 거야. 여기 소장님도 얘네가 얼마 벌어오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거고. 그러면은 유기견 보호소들이 유기견이 많아지길 바라겠네요? 그쵸. 그래서 자꾸 동물권 단체에서 직영이 되길 바라는 거고 직영으로 하되 우리처럼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붙어야지 또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서로 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을 주면은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알지만 여기를 폐쇄시키면 어디 얘네들 용역을 주냐 이거지. 시설도 없고 개 농장은 갈 자리가 있어도 보호소는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계약 해지하는 건 맞는데 계약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이지. 지금 구리시에서 기농장이 이제 2개 남았어요. 그 2개 두수가 200마리도 안 돼. 시하고 동물단체하고 일반 분들하고 같이 힘 모으면 200마리 이거 구조 못하겠냐고. 문제는 자리잖아. 자리도 있잖아요. 거기를 양성화시키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 개농장을 유기견 보호소로 바꿔버리면 네, 되니까. 거기는 축사 허가난 자리니까. 그거를 2년 전부터 제가 그 개농장 그분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전업을 시키는데 우리나라에 보호소 자리가 없다. 여기는 허가가 나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당신도 직업이 바뀌고 여태까지 얘네들 때문에 자식 키우고 다 하지 않으셨냐고. 미안하지 않냐고. 이제는 얘네들한테 받은 거 얘네들한테 베푸시면 어떻겠냐고. 부분만 마음만 먹으면은 솔직히 50%는 해결된 거니까. 그래서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다 오픈하자 이거지. 다 같이 뭐 마음 맞는 단체도 같이 하고 시 도움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 사료회사 도움 또 수의사 단체 도움 일반인 도움 다 오픈 100% 깊숙이 들어가면은 동물만
얘네만 살리자는 게 아니라고. 얘네들로 매개체도 그 옆에 아픈 사람도 봐주고 데리고 있는 독거노인도 봐주고.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견주가 격리되면 갈 데가 없대잖아요. 그런 애들도 봐주는 것도 저희 동물권 단체 일 아닐까요? 그래야지만 유기견이 안 나오는 거고 들개가 안 나오는 거고. 오늘은 PFC라는 동물보호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혜란님 모시고 동물복지와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라였었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